서울의 가을, 대한그룹 본사 빌딩은 태양빛을 받아 유리 외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한 여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빌딩으로 향했죠. 정아진 28살의 그녀는 오늘부터 대한그룹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마치 다른 어떤 평범한 취업 준비생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눈빛은 달랐어요. 그 안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 대한그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리엔테이션 현수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명 남짓한 신입사원들 중에서도 하진은 유독 눈에 띄었어요. 차분하게 앉아 있으면서도 주변을 꼼꼼히 살피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사냥을 준비하는 맹수 같았죠. 여러분은 1000명 중 1명으로 선발된 인재들입니다. 앞으로 대한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인사팀장의 축사가 끝나고 배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하진은 경영지원팀으로 배정되었죠. 이곳은 회장실과 가장 가까운 부서였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였어요. 정아진 씨,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지원팀 본부장 정은호입니다. 첫 출근 날 하진은 생각보다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정은호는 35살의 젊은 본부장으로 대한그룹의 실세로 불리는 인물이었죠. 어두운 갈색 머리카락에 선한 미소를 가진 그는 유독 하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 힘든 점이 많았을 텐데 정말 대단합니다. 은호의 말에 하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력서에는 분명 부모님 사망이라고만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진은 금세 표정을 정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과 달리 은호는 유독 하진에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그의 친절함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특히 대한그룹 사람들은요. 그날 저녁 하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대한그룹 회장 정성만의 사진과 그의 아내 최미화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20회 전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딸 교통사고로 사망. 하진은 그 기사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타오르는 분노와 함께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단단히 참았어요.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절대 그 여자에게 지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회장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하진은 정성만을 처음 마주쳤습니다. 여든에 가까운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넘쳤죠. 그는 지나가다 하진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새로 온 직원인가? 네, 신입사원 정아진입니다, 회장님. 정성만은 무언가 말하려다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한마디를 중얼거렸죠. 내가 그 애를 지킬 수 있었다면. 하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20회 동안 준비한 복수,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출근 일주일째, 하진은 철저하게 회사에 적응하는 척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며 회사의 모든 일에 열정을 보였죠. 그러나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하진 씨,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몸이 버티겠어요? 어느 늦은 밤 정은호가 커피 2잔을 들고 그녀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진은 급히 화면을 바꾸었지만 은호의 눈을 피할 순 없었죠. 아, 그냥 업무 파악하느라요. 신입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 은호는 미소 지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하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어요. 하진 씨,
혹시 무슨 고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습니다.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어요. 누구도 믿어선 안 된다고 20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냥 열심히 하고 싶어서요. 다음 날 하진은 회사 아카이브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20해 전 기록도 남아있을 터였죠.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20해 전 정성만 회장 딸의 교통사고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서류를 뒤적이던 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망진단서와 함께 있던 병원 기록,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환자 이송 과정에서 최미화 여사의 지시로 사망으로 처리됨. 하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옳았어요. 최미화, 정성만의 두 번째 부인이자 자신의 계모는 하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은 것으로 속였던 겁니다. 그리고 정성만은 그 말을 믿었죠. 역시 그랬던 거였어. 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해 전 11살이었던 그녀는 교통사고 후 깨어났을 때 이미 고아원에 맡겨진 상태였죠.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였어요. 누가 여기 있습니까? 갑작스런 목소리의 하진은 급히 서류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정은호였죠. 본부장님, 하진 씨, 이런 곳에서 뭘 하고 계신 거죠? 하진은 순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은호는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를 보았고 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겁니까? 하진은 긴장했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하지만 은호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저도 그 사고에 관심이 많습니다. 회장님이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변하셨으니까요. 하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은 딸을 잃은 후 한 번도 웃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최미화 여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시죠. 하지만 저는 그 사고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항상 느꼈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호는 그녀의 아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본부장님,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솔직히, 하진 씨가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하진 씨의 눈빛이 회장님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진은 은호의 말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 순간 하진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본부장님,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저는 그저 회사에 대해 더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저에게 말해주세요.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날 이후 하진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직원으로, 밤에는 복수를 위한 증거를 모으는 사람으로 이중생활을 이어갔어요. 최미화의 불법 자산 은닉, 내부 거래 정보, 심지어 그녀가 회장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정황까지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걸 공개하면 최미화는 끝장날 거야. 그러나 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은호의 친절함과 따뜻한 시선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진은 자신이 원래 가졌던 복수심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진 씨,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회사 일로 얘기할 게 있는데. 은호의 제안에 하진은 망설였습니다. 그와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위험도 커졌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진이 최미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들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호는 업무 얘기를 잠시 나눈 후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하진 씨, 혹시 회장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진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것이 함정인지 아니면 진심 어린 질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회장님이요?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물으시는 거죠? 은호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하진 씨를 많이 눈여겨보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챙기라는 지시도 받았고요. 하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최미화의 또 다른 계략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건 딸을 잃은 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진은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20해 동안 품어온 분노와 증오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하진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이 사람을 속이고 있는 내가 점점 더 미워져. 하진은 문득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복수는 그녀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단했던 결심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진은 회장실 앞을 지나다 정성만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죠. 정하진 씨였죠? 네, 회장님. 정성만은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가끔 당신을 보면 내 딸이 생각나는군요. 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죠. 정성만은 쓸쓸히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 순간 하진은 자신의 복수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병원에서 온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회장의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업무 중 하나가 회장의 건강을 살피는 것이라 이런 서류들을 종종 받았어요. 이상하네. 은호는 서류를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회장이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최근 추가된 약물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 약은 회장의 지병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오히려 그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같은 시간 하진은 회사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드디어 최미화와 직접 대면할 예정이었죠. 최미화는 한 달에 한 번 회사를 방문했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하진의 가슴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여자, 그녀를 곧 마주하게 될 터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진 씨. 회사에 도착한 하진은 로비에서 은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하진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방금 회장님의 건강검진 결과를 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회장님이 복용 중인 약 중에 그분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진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최미화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일치했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님을 해치려는 것 같아요. 하진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복수 계획은 최미화의 악행을 폭로하는 것이었지, 아버지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었죠. 그녀는 결단을 내렸어요. 본부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진은 자신이 조사한 최미화의 불법 행위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진짜 정체는 감췄죠. 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정보를 모으셨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회장님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최미화가 도착한 것이었죠. 하진은 평생 그리워하던 어머니 대신 그녀의 자리를 차지한 여자를 처음으로 직접 마주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었어요. 저 사람이. 하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모든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끌어올랐죠. 은호는 하진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하진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최미화는 회장실로 향했고 하진과 은호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은호의 전화가 울렸어요. 네, 회장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은호는 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하진 씨, 오늘 일은 잊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은호가 떠난 후 하진은 조심스럽게 회장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회장과 최미화의 대화를 엿들을 기회를 찾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리면서 은호가 서둘러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였지만 그가 위험해졌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하진은 본능적으로 따라가려 했지만 최미화가 그녀를 날카롭게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왜 따라오려는 거죠? 저는 경영지원팀 직원입니다. 최미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직원이면 본인 자리에서 일이나 하세요.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에 꽂혔어요. 자신의 가족을 빼앗은 여자가 가족 일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했죠. 은호가 병원에서 돌아온 건 저녁이 되어서였습니다. 하진은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심과 걱정이 뒤엉켜 있었어요.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안정을 찾으셨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은호는 지친 표정으로 하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하진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하진 씨, 왜 최미화 여사를 그렇게 경계하나요? 오늘 그분을 보는 하진 씨의 눈빛이 마치 원수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드러냈다니 실수였죠. 그러나 이제는 은호에게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제가 최미화 여사에 대해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회장님의 재산을 빼돌리고 심지어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진은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미화의 비밀 계좌,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회장에게 투약된 약물에 관한 기록까지. 은호는 그 모든 증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언제 어떻게 모으셨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죠. 제가 사실은 대한그룹에 복수하러 왔습니다. 하진의 고백에 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 부모님이 대한그룹 때문에 죽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진짜 범인은 회장님이 아니라 최미화라는 것을. 물론 이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진은 여전히 자신이 정성만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겼죠. 하지만 지금 모든 걸 밝히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은호가 자신을 믿을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진 씨가 왜 그토록 열심히 정보를 모았는지. 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최미화의 악행을 밝히고 회장님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진은 은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쉽게 자신의 편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 저를 돕겠다는 거죠?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은인이세요. 제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진 씨, 당신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요. 하진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마음은 너무나 낯설었죠. 그리고 두려웠어요. 자신의 계획이 흔들릴까봐. 본부장님, 은호라고 불러주세요. 업무 시간 외에는. 다음 날 하진은 회장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정성만의 병실을 지켜보았죠. 최미화가 나가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가려 했지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최미화와 마주쳤습니다. 당신 또 왜 여기 있죠? 여기가 어디라고 마음대로 들어오려는 거죠? 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의 지시로 회장님 병세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최미화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하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최미화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웠죠.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최 여사님,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최미화는 하진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당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 남편과 대한그룹 일에 너무 관심 두지 말고. 하진은 최미화가 사라진 후에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고는 분명했어요. 최미화는 이미 하진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병세가 호전되어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전보다 훨씬 쇠약해 보였죠. 하진은 자신의 복수 계획과 아버지의 건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복수하는 것보다 최미화의 악행을 밝히고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어요. 하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은호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옥상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은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어요. 병원 기록을 더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은호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20해 전 회장님 따님의 사고 기록이요. 환자가 사망한 게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은호가 자신의 정체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회장님의 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미화 여사가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이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은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그가 정말 자신의 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거군요. 은호는 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진 씨,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직하게 대답해 주겠어요? 하진은 긴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었을까요? 당신, 회장님의 딸 아닌가요? 그 질문에 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들켰다는 사실에 공포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알았죠?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어요. 당신이 회사에 지원한 시기, 최미화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눈빛이 회장님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해 동안 숨겨온 비밀을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이었죠. 네. 저는 정성만 회장의 딸입니다. 20해 전 사고 후 최미화의 계략으로 죽은 걸로 위장되었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진실을 알게 된 후 복수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은호는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도울게요. 우리 함께 진실을 밝히고 회장님을 구해요. 하진은 은호의 따뜻한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은호에 대한 감정,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연민. 회장님께 진실을 말해야 해요. 하지만 최미화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하진과 은호는 조심스럽게 회장을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최미화의 눈에 포착된 상태였죠. 최미화는 자신의 비서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 정하진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내 직감이 맞다면 그녀는 내가 없애야 할 장애물이야. 회장실로 향하던 하진과 은호는 복도에서 최미화와 마주쳤습니다. 최미화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은호 본부장,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은호는 하진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해도 되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은호는 하진에게 눈짓했습니다. 괜찮다, 다음에 다시 시도하자는 의미였죠. 하진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최미화의 의심을 사지 않는 것이 중요했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가보세요. 은호가 최미화와 함께 사라진 후 하진은 망설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성만의 목소리가 들렸고 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회장실에 들어선 하진은 정성만과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노인은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햇빛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며 더욱 쓸쓸해 보이게 했습니다. 하진의 심장은 마구 뛰었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하진 씨, 무슨 일이죠? 정성만이 천천히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친 듯 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하진은 그 눈빛에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진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정하나입니다.
정성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나, 그의 딸의 이름이었죠. 20해 동안 그의 가슴에 묻어둔 이름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저는 정하나입니다. 20해 전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최미화 여사의 계략으로 죽은 걸로 속이고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정성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DNA 검사도 가능하고 제 왼쪽 어깨에 있는 3개의 점도 그대로예요. 아버지가 항상 별자리라고 부르셨던 그 말에 정성만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하진에게 다가왔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어요. 하나, 정말 내가 맞구나. 내 딸. 하진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죠. 아버지,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쉽게 제가 죽었다고 믿으셨어요? 정성만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최미화가 데려온 의사가 내가 사망했다고 했단다. 난 내 시신을 봤다고 생각했어. 그 후로 난 매일 너를 그리워했단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였어.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최미화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모았어요. 하진은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성만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이럴 수가.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최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하진과 정성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죠. 여보, 무슨 일이세요? 이 직원이 왜? 최미화. 정성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최미화를 바라보았어요. 내게 설명할 것이 있지 않나? 내 딸에 관해서. 최미화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하진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물었죠. 무슨 헛소리를 한 거죠? 당신 정말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정성만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네. 자네가 내 딸을 죽은 걸로 속이고 내 재산을 빼돌리고 심지어 내 건강까지 해치려 했다는 증거가. 최미화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듯 웃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겠어요? 당신 딸은 20해 전에 죽었어요. 이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하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도 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최미화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거짓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마지막 수단으로 그녀는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이대로 가만히 있어요. 하진과 정성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미화는 총구를 하진에게 겨누며 말했어요.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20해 전에. 이제라도 그 실수를 바로잡을 거야.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즉시 행동했죠. 은호는 최미화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잡았고 짧은 몸싸움 끝에 총을 빼앗았습니다. 경찰을 불러요, 빨리. 경찰이 도착하고 최미화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하진을 증오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병원에서 정성만의 건강검진을 마친 후 하진, 은호,
그리고 정성 많은 회장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왜 복수하러 왔는지 이해하실 수 있나요? 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성만은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한다, 하나야. 내가 내 입장이었다면 나도 똑같이 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앞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하단다. 정성만은 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해 동안 그는 딸의 죽음을 자책하며 살아왔죠. 이제 그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어. 최미화를 너무 쉽게 믿었고 내가 죽었다는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용서할 게 없어요, 아버지. 우리 둘 다 속았던 거니까요. 은호는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진과 정성만의 재회를 보며 그도 감동받았죠. 그러나 그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최미화의 일로 회사에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소문을 듣고 취재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성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나이를 실감했죠. 더 이상 회사를 이끌 힘이 없구나. 이번 일로 내 건강도 많이 악화됐고, 그는 문득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야, 내가 내 자리를 이어받지 않겠니? 넌 내 유일한 혈육이고, 내가 평생 찾아온 딸이야. 하진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계획했던 것은 최미화를 몰아내고,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었지, 회사를 이어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경영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정성만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생각해 볼 시간은 갖길 바란다. 며칠 후, 최미화의 체포와 하진의 정체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세간의 관심은 폭발적이었고, 대한그룹은 큰 위기를 맞았죠. 하진은 자신이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호 씨.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죠. 하진 씨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회사를 이어받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든. 은호의 말에 하진은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언제나 그녀의 편이었고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은호 씨,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도 만났고 당신도 만났으니까요. 은호는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넌 복수를 하러 왔지만 난 널 사랑하게 됐어. 그의 고백에 하진은 놀랐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같은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사랑과 용서의 여정으로 바뀌었죠. 한 달 후 정성만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병상에 누운 정성만은 하진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사라진 후 매일 썼던 편지란다. 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진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후회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비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하진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리고 용서해요. 정성만은 하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죠. 1년 후 하진과 은호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한그룹은 이제 하진의 손에 맡겨졌지만 그녀는 회사의 대부분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녀는 더 이상 재벌의 딸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은호는 하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가 지킬게. 너도 너의 이름도. 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20해 동안의 어둠을 지나 하진은 마침내 자신의 본래 이름인 정하나로 돌아왔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죠.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하진과 은호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의 뒤로는 햇살이 빛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하진, 아니 정하나의 인생에도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은 알지 못했다. 막장 드라마의 여정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한편의 인생 이은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